이슈토크입니다. 변성환 전 시장 권한대행과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하면서 부산시는 3명의 수장의 차례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취임해 부산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시민들은 부산시정에 큰 차질은 없을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정 공백 우려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일규 부산경남 미래정책사무처장, 동아대학교 한세옥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수장 없는 부산의 시정 공백 우려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데 이어서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4월에 치러지죠.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까지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 건지 교수님께서 먼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네네. 이래서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갖게 하는데 부산 전 시장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이어서 이제 부시장 둘까지 네. 이제 선거에 뛰어들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대행 체제로 이병진 행정부시장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29일에요. 이 부시장 이 권한대도 보면 이제 행정통이니까요. 뭐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이전에 이제 기획관리실장 하다가 행안부의 그 국가정보관리원회 광주센터장 하다가요. 네네. 다시 이번에 이제 부시장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업무 성격이나 지금 해오는 거에 있어서는 뭐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그냥 사람이 바뀌는 게 네. 이게 좀 시민들한테 보여지기는 상당히 좀 이게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60여일 정도 남았는데 네네. 그게 동안에 소신이라는 것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이제 약 69일 동안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거고 예. 이제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이뤄지면 새 시장은 1년 3개월 정도의 임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2004년에도 수장 공백 상황이 한 차례 있어 왔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지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사무처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04년에 이제 당시 안창경 부산시장이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네. 이제 당시에 행정부시장이었던 오고돈 당시 권한대행과 이제 허남식 당시 정부부시장이 각각 열린우리당과 각각 이제 한나라당으로 각각 출마함으로써 이제 기획관리실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바가 있었죠. 네. 그때 뭐 에이펙 정상회의 부산 유치 등의 사실 현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사실상 좀 문제가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2021년 현재의 상황에서 데자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네. 현재 상황이 시장 권한대행 경제부시장 네. 세 사람이 모두 사퇴한 상황에서 공석이 된 상황에서 이제 치러지는 재선거인 만큼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네. 지금 특히 부산시 예산이 약 14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제 16,0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70여 일의 부산시 행정이 이제 수장 공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월달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라든가 이제 뭐 그 외의 여러 현안들 이제 네. 뭐 2030 월드엑스포 북한 재개발 그 외에 뭐 이제 여러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70여일간은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네, 70여일 동안은 시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수장 공백 상황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예. 아까 이제 우리 안 사무총장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2004년에 데자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2004년보다도 지금이 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특히 리더십이 부재한 경우에 이런 어떤 특히 공공부문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리더십 부재는 상당히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안정성 측면을 해치기 때문에 있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시민의 우려가 아마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현재 또 이제 해야 될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결정이나 방향 설정 그런 중요한 판단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를 더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루빨리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잘 잡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더 공직 사회가 움츠러든다거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네네. 특히 공무원들은 이제 불안한 거를 더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시험 말로 이제 안전빵이라는 그런 문화가 공직 사회에 팽배해 있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장 피해 보는 거는 그 민간 부문이죠. 이 시민들, 그렇죠. 기업하는 분들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가덕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월드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이 정말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70의 1은 관리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지금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이병진 부시장이죠. 네. 이병진 부시장도 취임사에서 자신의 공직 생활 중에 제일 큰 위기다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도 자신의 역할 역시 관령이라고 얘기를 했죠. 70여일간의 기간 동안 자신이 1년여간의 부산시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무인수 인계서라고 합니다. 그 인계서를 보는 것만 해도 사실 70여일 거의 다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은 관리형으로서 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20여 개에 달하는 시정주요 사업. 네. 시정주요 사업이란 거는 이제 민선 측의 공약 사업 더하기 부산시 자체적으로 주요하다고 보는 사업을 이제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제 시정주요 사업의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일단 관리하는 것만 해도 사실 힘겨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컨트롤 타워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료 사이에 무사 안일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이병진 부시장이 이제 무사 안일주의의 이제 관리형으로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아마 고심이 크실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여기서 좀 더 우려를 하자면 좀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나오고 나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네. 오거돈 시장 시절에 공약 사업이 있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1년짜리에 불과한 시장이 새로운 공약 사업을 내서 추가로 이제 사업이 정말 많아졌을 때의 네네. 고민이 하나 더 얹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너무 많아서 시정주요 사업이 정말 비대해져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이끄는 70여일 동안은 추진보다는 관리에 그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장이 선출이 된다면 혹시라도 새로운 공약이 생겼을 때 너무나 많은 이제 시정 공약들, 주요 공약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지역 현안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떤 우려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예,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청지기 역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네. 특히 행정에서의 어떤 그 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은 이제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제대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업적 내겠다 하지 말고 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사한 일로 흐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뭐 당장 지난주에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도시건축위원회 같은 거 계획심의위원회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있어서 그런데 이런 자잘한 행정 절차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상 중요한 프로젝트 시 차원에서 커다란 프로젝트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상 진척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타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참 아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될 거 하는 거지 무조건 안정적으로 안전빵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 자기가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맞춰서 해나가는 역할이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 그런 역할을 근데 제대로 해낼지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겠는데 네네. 그런 어떤 또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거는 좀 지역의 우리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지방의회가 적절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여러 뭐 우려와 염려되는 상황이 있지만 추진해야 될 부분, 진행돼야 될 부분은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정 공백 상황에서 부산시 의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행정부가 있으면 이제 입법부가 있죠. 그래서 부산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부산시의회가 이제 입법부로서의 이제 사실상 행정부가 이제 거의 뇌사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의회가 사실상 행정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3월에 또 임시회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가 이런 난맥상에 빠진 행정부를 좀 견인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2월에 또 원포인트 임시회도 좀 열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의회에 이제 이제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티타임이든 간담회든을 열어서 이제 이병진 집행부를 좀 끌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부산시의회가 좀 견인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시 정부를 창출하는 것이 시의회니까요. 당연히 창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도 당연히 해야 되죠. 네네. 한 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회랑 이 시정이라는 것은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서 네. 이러한 난맥 위기 상황을 시의회가 잘 이제 어떤 견제도 하고 방향을 잘 설정해줘서 끌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지금 이때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집행 업무를 이제 시정에서 하니까 네. 시의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이제 결정 관련해서 가지고 시 집행이 대대로 됐는지 또 통제도 해야 되겠죠. 모니터링도 제때 해야 됩니다. 네. 각 분과위원회별로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만나서 그리고 이런 때 시의회 당장 열어야죠. 24시간 열어서 네.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이 새로운 부산시장이 이제 4월에 선출이 되더라도 임기가 정확히 따지면 한 1년 3개월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과연 시정 운영이 좀 원활히 될까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시정주요 사업이 120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부산시의 공약을 추가로 얹히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벌써 공약 발표한 것만 해도 거의 한 30개 정도 되는 네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30여 개의 공약도 내용을 보시면 1년 내로 되는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9년 3선을 염두에 둔 9년짜리 공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떡줄 사람은 떡줄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떡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후보들께서. 그런 점에서 원활한 시정 운영보다는 자신의 영달에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시장 후보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봐서는 부산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양당의 후보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이제 공약들을 모두 리셋을 시켜야 된다. 리셋을 해서 모두 1년에 맞는 공약들을 다 만들어서 1년에 맞는 공약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선택받고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원활한 시정 운영이 포인트가 돼야 하고 공약을 새로 제시를 하더라도 1년 내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갈수록 이제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정치나 행정의 역할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감소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삶과 관련해서 어떤 그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특히 기업들은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욕심 부리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좀 뭐든까지 확실하고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스케일링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이나 뭐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확보라든가 또 뭐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어떤 현안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 어떤 1년 내에서 가시적인 성과 낼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정성 어떤 그런 확보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려를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때만 되면 공약에만 나오면은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꼭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내거는 게 중요하고 또 현재 상황이 아무래도 코로나도 겹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좀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이병진 행정부시장이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이제 시정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약 한 69여일 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맞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이 관리형일 수밖에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브릿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브릿지라는 게 이제 가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교죠. 이제 민선 7기 안에서 이제 오고돈 변성환 체제에서 이제 다음 시장 1년여 체제에 이제 가교인데 이제 시정 주요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좀 해서 이제 안착시켜서 다음 시장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위 제 기대인데 70여일은 정말 짧습니다. 그러기에는 네. 사실 오거돈 시장 때도 이제 출자 출연 기관들의 역할을 구조조정하는 걸 사실 1년 동안 정말 노력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봐서 70여일 동안 그 과제를 수행하기엔 너무 짧습니다만 정말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관리형 72 초단기 권한대행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은 짧지만 관리형에 그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운영이 돼야 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병진 그 권한대행이 중점될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부산시에서도 무슨 예방 접종이라든가 어떻게 이제 중앙정부와 어떤 맞춰서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 중요한 것은 삶의 질과 연결된 것이 이제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경제 위기 이거를 그 코로나 맞물려서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갖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큰 것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요. 지금 현재 이 문제들만이라도 좀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는 이 공직 분위기, 시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시민 사회 염려하지 않도록 이제 안정된 분위기로 해서 시민의 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이 걱정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공공기관 부산시가 되면은 없어질 필요가 있죠. 네. 있으나마나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위험, 그런 그 불안이라는 그런 심리를 불식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시 공무원들을 좀 분위기 다 잡고서 일하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다 만들어가지고 동요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염려와 우려를 좀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산시정 공백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좀 가장 많은 시기고요. 또 지금 현재 시기는 부산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좀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